네, 걸리면 죽는답니다. 류여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너무 좋습니다. 정정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성국 TV 300만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화면이 좀 더 이쁘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네. 일부러 모니터링 했거든요. 네. 얼굴이 다 이쁘게 나와요. 우리 저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좀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그 한 12시부터 우리 그 집들이가 있는데 두 분도 방송 끝나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건 그렇고 두 분이 저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저를 그렇게 저 모질게 욕을 하고 매도하고 했던 그 좌파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걸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한둘이 아니라 갖고 힘듭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걸리면 죽는다 코너명이 제대로 이번에 작동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도 걸리면 죽는다 2거든요. 예. 싹 다 한 다음에요. 안 될 만한 거는 과감하게 용서했고요. 정 변호사님이 이 정도는 봐주자. 그런데 박사님 욕을 고급지게 높임말로 쓴 욕을 정 변호사님이 뺐습니다. 예의 바르게 높임말로 고성국 박사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거는 빼줬어요? 정 변호사님이 야 욕을 높임말로 쓰니까 이거는 잡을 수가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웬만한 거 다 빼고 진짜 다 빼고 딱 되는 것들만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옆에서요 그걸 입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래. 거예요. 네, 잘 빼셨어요. 그렇게 저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빼줘야지. 다 빼줬습니다. 네. 네.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그러니까 언론 등을 통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크게 보면 3가지 법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것도 있고 민사소송하는 것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 박사님이 방송 중에 참 너무 여러분들 놀라시는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의 모든 그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그래도 보수 유튜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딱 한 군데가 그 세상에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붕괴해가지고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하고요, 민사소송도 하고 그리고 정정보도 신청까지 전부 다 이제 넣은 상태입니다. 어제 그 서울신문 측에서 약간 꼬랑지를 내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기사를 내려주겠다. 원하면은 극우를 보수로 바꿔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수로 바꿔주겠대 보수 유튜버.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미 그렇게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봐서 명예가 훼손됐고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기사를 올려갖고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면서 엉뚱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막 했는데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일을 저지르고 나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고치고 내리면 끝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별도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해놨는데 만약에 정정보도에서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말 한마디 사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어떤 법적인 어떤 조치나 변상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협의해서 합의하에 치하해 줄 수도 있다. 니그들 태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태도에 그래요. 따라서. 네. 잘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전화가 와서 계속해서 이제 정 변호사님이 통화하시고 계시면 저는 옆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좋다, 이거다 이러는데 그럼 내리라고요? 네. 그럼 제가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박사님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우리 류여애 교수와 정정일 변호사가 이제 그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무법인이 저희 고성국 TV 이렇게 자문 하고 고문 하면서 법률 조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저희들 정말 쥐꼬리만큼 돈을 들이는데 한 10배, 100배 정도 수고를 지금 하고 계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해요. 그래요. 이제 이 법률적인 문제 한두 가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때 아투 방송에서 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저는 이 나라를 뜨겠다고요. 예. 아투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박사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조국이 선고할 때요. 제가 박사님 11시입니다. 이거 조국 선고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이거 기각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지. 예. 근데 이재명이 오후 3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오후 3시입니다. 이건 유죄입니다. 왜냐면 좀 설명을 길게 해야 되니까. 느긋하게 하려고 밥도 먹고 배도 꺼진 상태에서 저녁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3시에 느긋하게 이게 유죄인데요. 설명할 게 엄청 많을 거고요. 아하, 예. 방송까지 공개하는 거 보니까요. 전 국민이 다 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에 아닙니다. 무죄일 거예요. 무죄일 거예요. 무죄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하자. 무죄면 내가 떠나고 유죄면 슈퍼챗 쏘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슈퍼챗 쏘겠습니다. 했는데 저 어제 슈퍼챗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슈퍼챗 많이 받았어요. 그 아주 이례적으로 그 고등법원 2심 판결을 아주 조목조목 그 질책한 판결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소심 판결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소설이다, 에세이다라는 표현을 저도 썼었는데, 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왜 유죄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좀 아쉬운 것은 파기 자판을 해도 되는 사건인데 이 파기 환송을 해서 언제 이제 판결이 확정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점이 좀 아쉬운데요. 네. 아무튼 뭐 하루 만에 내려갔고 다시 재배당되고 정해졌고 또 인편으로 또 송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일인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기일을 잡아갖고 그냥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면 거기서 결심하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항소심.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유무죄를 다시 다투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는. 유죄로는 이미 끝났고, 네네. 그러니까 양형, 형량을 얼마나 때릴 거냐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과연 집행유예형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벌금형으로 바뀔 것이냐, 벌금형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100만 원 이상 선고될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1심에서 유죄 인정된 게 대법원에서 그대로 맞다라고 판단이 맞다라고 했고요. 그 부분은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1심은 거짓말 2개를 기소했잖아요. 네. 그 검찰이. 예. 그 중에 거짓말 하나는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고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번에 대법원 둘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한 거 아닙니다. 세 개를 검찰은 세 개를 기소했는데 하나는 무죄, 2개는 유죄. 근데 항소심은 그래서 쌍방이 항소를 했는데 검찰 항소 기각, 그다음에 이쪽에서 한 거 둘 다 무죄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검찰이 세 개 전체를 상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원래부터 무죄 난 건 무죄 맞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된 2개는 유죄가 맞는데 항소심에서 무죄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라는 돼 있어요. 겁니다. 그러면 네. 1심 양형이 유지되면 자연스러운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왜 파기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1심의 판결을 선고를 그대로 했고 대법원에서 양형을 정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그냥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사실은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이제 그거를 파기 환송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알았어요. 유죄는 예. 유죄하면서 이제 양형 문제는 남은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 그런데 유죄인데 99만 원 때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어제 황교안 이제 후보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셨는데 네. 제가 댓글을 보면서 그런데요. 공안 검사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99만 원 때리면 어떡하냐는 댓글이 있는데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미쳤습니까? 저 방송 중에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왜 욕을 하세요? 아니, 왜 그래 점잖게 얘기해서 미친 니은 X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파기 자판으로 그냥 피선거권을 박탈했으면 제일 시원했겠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그 모든 부담을 다 떠안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법적으로는 이재명이 유죄라고 판결했어. 네, 맞습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해 주세요. 네. 우리는 사법적으로는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 사람은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더 이상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 대법원이라는 곳이 헌재하고 우리는 다른 퀄리티의 정말 고고한 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내리면서 너희가 잘못했던 거 너희가 다시 풀으라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걸 했으니까 그러면서 딱 배제시켰잖아요. 그 재판부를. 그러니까. 배제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싹 다 국민들이 보면서 와 이재명은 유죄인데 대법원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대법원의 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무죄는 정리가 됐잖아요. 양형만 정하면 되는데 사실은 양형의 변동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쁘잖아요. 지금까지 반성하고 그렇지, 있지 않는 그렇지. 예. 이재명은 형을 깎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형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혹시나 벌금형으로 바뀌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 보통 이제 논리는 그래요. 항소를 하더라도 이재명이 상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고에 제한이 있죠. 그건 뭐냐면 양형 부당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무죄는 다투도? 그렇죠. 유무죄는 다툴 수 있지만 양형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상고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형 부당으로 상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뭐냐면 이런 지하에 그냥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온갖 재판 지연 준수를 쓸 거라고 다들 또 걱정하시지만 실제로 이 대법원의 판례와 이번 재판 상황을 보면 이재명이가 재판을 아무리 지연하려고 해도 지연할 수 없는 몇 가지 벽들을 다 세워놓고 하고 있다. 그 네, 맞습니다. 인편으로 소환장 보낸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인편으로 안 보냅니다. 대법원에서. 한편으로 보내고 아이, 그래서 그럼요. 무슨 패문 뭐 뭔가 뭐 폐문 부재. 뭐 그런 예, 예. 식으로 해서 시간 끌잖아. 그럼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이재명이 그렇게 할 걸 다 아는 거예요. 이번 재판부가 인편으로 딱 보내서 소환장 이렇게 한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꿈쩍도 못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것들이 거의 진짜 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네. 아니 뭐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3분의 1 이상을 법관 판검사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부터 해가지고 네. 이거를 사법부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범주로 집어넣자는 얘기. 그다음에 이번 문제가 된 허위사실 공표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예 같이 없어지고요. 명예훼손 막 해도 돼요. 어? 그럼 우리 이재명 욕해도 돼요. 거기에다가 막 무슨 탄핵 아니 화풀이 탄핵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니 최상목이 재판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갑자기 탄핵당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런 거는? 박사님 여기는 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검찰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법부도 없애겠대요. 사법부를 없애겠대. 예. 네, 그러니까 사법부 없애면요. 네,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사법부 통합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군주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는 심한데. 아니 그래서 이게 이재명과 개딸들의 정말 정체 실체를 잘 모르던 분들이 이른바 중도층이 일부 그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싹 다 빠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저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발상을 보십시오. 네. 아니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라는 게 확정이 되니까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이 잘못됐어. 법을 없애자. 우리가 국회 다수당이니까 법을 없애버리겠어. 그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무조건 정지시키겠다. 정청래. 네. 아마도요.
제가 보기엔 쟤네들이 숨은 카드가 하나 있는데 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형사소송법에 공소취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거를 취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아마 법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야 공소 취소해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 점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저것들이 딱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걸 전제로 지금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럴 일 없어. 근데 박사님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잠이 안 오겠습니까? 지금 쌓여 있는 재판들을 쳐다보면 대통령이 안 되면은 한 20년 살아야 돼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게 뭐냐면요. 네. 이게 확정이죠. 유죄 확정이잖아. 430억. 유죄는 확정된 겁니다. 434억을 걔네가 토해놔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이게 이재명의 문제가 이제 진짜 더불어민주당 개딸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야 현실적으로. 그렇죠. 434억을 갖다가 뱉는 것도 문제인데 대통령이 안 되고 나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싫어하듯이 그들은 김문수라든지 한덕수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원래 박사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쟤네들이 힘들어지면 더 이상한 짓을 계속 할 거라고. 계속 더 이상한 짓 하지. 근데 이상한 짓의 수준이 너무 넘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긴데요. 예. 민주당과 DJ를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요. 실제로 우리 측근의 박사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DJ를 사랑하고 민주당을 계속 찍었는데 와 이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니다. 아,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 제가 어제 알았어요. 알겠어요. 자,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지금 저쪽이 진짜 저 자기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네. 이게 선거의 ABC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가면서 이것들이 하는 거야. 네. 막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국민들 부활을 자꾸 지금 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리석은 국민들은 결국은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는 정말 알 수 없는 확신에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야 사법부 없애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은 권력 분립의 원칙 자체를 무시하는 거니까 반헌법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권력을 잡으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433억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민주당은 정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사상들을 가지고 그래. 또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오히려 그 민주당의 해체를 진작에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 이 정수기 옷값은 이게 뭐 열수록 계속 아니 도대체 옷을 뭘 찜쪄 먹었나? 뭐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샀대? 그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네. 옷을 쫙 모았는데요. 네. 저는 다 똑같은 옷인 줄 알았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입고 서 있는데 다 똑같아 보였어요. 다 똑같은 옷 같은데 다 다른 옷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거 다 전부 다 100만 원이 넘는 그 100만 원이 옷들이더만. 뭐예요? 샤넬이에요, 샤넬. 뿐만이 아니라 여러 옷들도 되게 아, 많았는데. 샤넬이 옷이에요? 예, 그 그런 것 채널 같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 샤넬 옷을 뭐 돌려줬다고 아니 이거 비누 일단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거 옛날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왜 이거 안 하네 하는데 이제 시작했습니다. 딸은 벌금을 받았고 아버지는 기소가 됐고 엄마는 지금 압수수색 대통령 기록실을 당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아빠가 나섰죠. 검찰을 고발하는 거. 네,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들이 저번에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을 때는 뭐 사법부 존중하고 뭐 존중하고 하더니 자기네들 문제가 있으니까 갑자기 검찰을 고발하고 나섰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이제 특활비 결제 어쩌고 기록실 압수수색하고 나오는데 온 가족이 다 이제 문제가 된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행사소송까지 가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네. 공개하라 그랬는데 네, 이것들이 맞습니다. 그걸 기록물실로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증거를 인멸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사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제가 보기에 그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딱 떨어지는 게요. 권한을 남용했죠. 그래서 지금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보게 그렇죠. 권리 행사를 네. 방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이게
저기 은행 저 관봉권 가지고서 청와대 특활비라고 예산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옷값 지불한 것이 갖는 그 이 횡령죄. 네, 그거는 또 그거 별도로 횡령이죠? 성립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횡령죄 만약에 맞습니다. 그 팩트라고 하면 횡령에 해당될 텐데 네, 네. 그와 별도로 증거인멸은 네, 맞습니다. 그것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인멸은 그럼 뭐 문재인이 한 거네요? 뭐 문재인이 밑에 한 신고자들이 그 신문은 문재인이 처리했겠지만 한 거로 봐야죠. 문재인이 지시 안 하고서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방금 말씀하신 증거인멸까지 같이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인멸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예.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이게요. 대통령은 민간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 그게 국가의 재산이에요. 지금 네. 이거 내부의 아니 자기 그 가족들의- 조국이하고 무슨 정경심인가 할 때 그 네. 가족 간의 범죄 증거 예, 그 어쩌고 저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인적 처벌 예외 규정이 될 수 그래서 있는데 증거인멸은 해당 안 되지만은 증거인멸 교사는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예, 예. 법리적 해석이 있었잖아요. 예, 교사 부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좀 조사를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이 빠져나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또 이미 우리 집들이 하시는 참여하시려고 전국 곳곳에서 우리 본부장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바깥에서 막 손도 흔들고 막 이러고 계셔가지고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자, 우리 정정일 변호사님. 네, 오늘 그 국민의힘 이제 후보 한 명 정해집니다. 끝이 아니라 마지막 관문으로 향하는 우리의 전사를 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대세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대의에 이번에 당선되는 그 뽑힌 후보가 순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꼭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리 뺀질거려도 유죄가 되는 걸 보니까요. 제가 대법원에서 그래도 짧게나마 근무했던 시간이 너무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계신 대법원장님과 그리고 진짜 재판관들께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12명이 아니고 10명의 재판관들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있어 봐. 한모시기를 깐족이라고 그러더라고. 깐족이라고. 한간적이요. 조금 전에 그 이재명이를 뭐라 그랬어요? 뺀질이 그랬나? 깐족이야 뺀질이. 깐족이야 뺀질이. 깐족이야 뺀질이. 왜 이렇게 어울리죠? 참 이것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 깐족이야 뺀질이가 서로 뭐 이 악수하면서 예. 네. 그 사진의 밑에 깐족이와 뺀질이의 만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근데 딱 어울리네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토요일이지만 초여름에 청명한 기운을 주는 그런 비이기도 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연휴 다른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경상북도 산불 재해 지역의 본론 투어, 자원봉사와 관광 여행을 결합하는 1박 2일 패키지 상품 같은 거를 경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전화로 문의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우리 힘드신 우리 국민들께 도움을 주시는 그런 멋진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류여애 교수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제 건강 회복도 건강 회복이고 또 우리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참 한 달 가까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넉 달간 이어진 탄핵 반대 투쟁의 그 여파가 정리도 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쨌든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고 또 그 와중에 제가 또 한 열흘 이상 좀 건강 이상을 보여서 다들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연휴 기간 동안은
제가 생방송을 좀 쉬기로 했습니다. 저도 쉬고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조금 휴식을 진짜 주는 것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좀 생방송을 쉬기로 했습니다. 월화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월요일 날 아침 7시 반부터 틀어놓고 기다리시는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번 대선과 관련한 특강을 녹화를 해놨어요.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특강이고 또 하나는 단일화에 대한 특강입니다. 이 특강을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8시 고성국TV 생방송 시간에 방송 안 하는 줄 모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8시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영상도 연휴 중이지만 여러분들 좀 깊이 좀 경청하시고 거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드리고 수요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좀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류여의 교수 정중일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